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아침 9시 59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늦잠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을 또 거의 다 되돌렸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분위기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또다시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림인가? 또 이렇게 또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FOMC 회의나 CPI나 뭐 중요한 지표들이 이제 오늘 밤부터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시장을 상승하게 했던 재료는 뭐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가 5.2%다. 작년 8월 이후 최저다. 요것 때문에 상승을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당장 이제 내일 있는 당장 하루 뒤에 있는 이 FOMC 회의에 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OMC 회의에서 50bp 올릴 거다 12월에 그거는 뭐 확률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은 50bp 인상한다라고 이미 못 박아놓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런 제표들이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냥 뭐 반응해 주는 거죠, 뭐 그죠? 특별히 뭐 중요한 지표 뭐 그런 거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어젯밤 보시면 경제 지표 발표된 거 특별한 거 없거든요. 뭐 영국, 중국, 뭐 인도, 프랑스 이런 거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뭐 미국 국채 입찰 뭐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 없었던 가운데 뭐 시장으로 움직일 만한 게 있나 하고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 발표한 거죠. 아이고 이거다, 이거 써먹어야겠다 해갖고 이걸 재료로 해서 시장은 올랐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죠? 기술적으로는 일단 보시면은 또다시 지난번 이 전일 하락을 되돌렸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야 봐라, 그럼 3930에다 대고 하방 경직성이 5거래일 동안 확보됐네, 이렇게 돼서 또 오르는 그림 나온단 말인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계속 이도저도 아닌 그런 더러운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뭐 올라간다고 해봐야 근데 또 박스권이에요. 뭐 4000 혹은 뭐 4100 뭐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답답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굳이 뭐 어쨌든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끌고 가자면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벤트 앞두고 있으니까 이벤트 앞두고 방향성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그런 모습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뭐 지금 올라도 박스권, 내려도 박스권, 뭐 그 상황입니다. 박스 아래를 붕괴시킬 생각은 일단 잘 없어 보이고, 박스권 위로 올라갈 생각도 없어 보이고, 뭐 박스권 한가운데 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둘 다 한 달째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 이 미국 증시는 둘 다 11월 10일 날 CPI 7.7% 발표되고 나서 그 뒤로 한 달간 정체하고 있어요. 이 정체하고 있는 게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저항이 누적됐다는 얘기고, 아래쪽으로는 지지력 누적됐다는 얘기고, 아래쪽으로 지지력이 있으니까 뭐 매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 볼 수도 있고, 위쪽으로 저항이 있으니까 매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도 볼 수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계속 박스권에서 놀지는 않겠죠. 언젠간 탈출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박스권 탈출할 만한 그런 명분이 이제 조만간 주어지니까, 뭐 CPI라든가, CPI는 아닐 거고 아마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뭐 조만간 뭐 돌파한창 하지 않겠냐, 뭐 아니면 붕괴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만간요. 오늘은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조한 구간이다, 딱히 할 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보시면은 이 미국 증시가 이 평상 그 장 초반에는 짜불짜불 하다가 장 막판에 좀 급등했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장 막판에 갑자기 뭔가가 확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했죠. 분봉상 보시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 이제 변동성 지수들이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지금 어딘가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자리를 거의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도장 찍기는 좀 뭐합니다. 턱걸이로 걸쳐 있거나 뭐 이 정도 상황이라 좀 그래요. 하여튼 근데 빅스가 자꾸 이 커지기보다는 그러니까 빅스가 자꾸 감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그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빅스인데, 어젯밤 제 생각엔 뭔가 지수 산정에 좀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엔요. 아니면은 뭔가 이 상품의 뭐 만기가 끝났다거나 뭐 어쨌든 뭐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이건 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내려오려고 하질 않는다. 빅스가 계속 위에서 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일단 심상치 않은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뭐 이런 변동성 지수들이 뭐 시장은 올라가고 있을지 몰라도 변동성 지수들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몇 개 있긴 있었는데요. 어디에 있었더라? 이건가? 잠깐만요. 아예 못 찾겠네.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뭐 요런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풀콧 저기 풋콜 비율, 풋콜 레이시오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콜하고 풋의 비중, 뭐 저 사람들이 얼마나 풋을 많이 샀냐, 얼마나 콜을 많이 샀냐, 이거 비중을 따지는 건데, 뭐 지금 현재 그래서 뭐 풋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높게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거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게 이 풋콜 레이시오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풋을 너무 많이 샀다, 풋콜 레이시오가 너무 높다, 풋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늘 있는 일이죠. 평상시에 개인들이 풋을 너무 많이 샀네, 그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개인들이 풋을 너무 많이 샀으면 풋 죽고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번 평상시 해석 방법이고, 또 하나는 2번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풋을 많이 사긴 많이 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서 풋을 많이 산 거다. 이거는 장차 더 큰 풋대박을 위해서 지금 풋이 이제 잘 매집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거 2번에 해당하는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풋콜 레이시오가 이 하락장에서 높아지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풋콜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풋콜 레이시오가 꺾이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냐,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풋콜 레이시오가 같이 솟아요. 시장이 대폭락할 때 풋콜 레이시오가 같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풋콜 레이시오 내려오면서, 그죠? 요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한 달간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지금 미국 증시 한 달간 박스권이란 말이죠. 박스권에서 풋콜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추세 전환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지금 이제 풋콜 레이시오가 그 이야기하는 게 장차 시장이 꺾인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풋콜 레이시오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평상시보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저렇게 풋콜 레이시오가 올라온 게 아니고, 시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풋콜 레이시오가 올라왔다면 결국 이 지난 한 달간은 풋을 누군가 매집을 했다, 아래쪽으로 갈 것 같아서 큰 손들이 풋을 매집했기 때문에 풋콜 레이시오가 치솟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모릅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정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하나의 뭐 가정일 뿐이죠, 그죠? 저의 경험에 따른 가정을 하나 말씀드린 건데,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시장이 대폭락하면서 풋콜 레이시오가 치솟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큰 게 한 방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렸고, 하나 좀 더 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뭘 보려고 그랬지?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 내년 전망이 나왔거든요. 내년 전망이, 잠깐만요. 내년 전망 여기서 봤는데, 이제 증권사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증시가 어떨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어제 나온 블룸버그 기사에 나온 그 도표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10년 만에, 뭐 수십 년 만에 최초로 그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이 내년에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뭐냐면은, 매년 연말에 전망을 한 건데요. 그 다음 해에 증시 수익률이 어떨 것 같냐라고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죠. 대부분 보면은 내년에 5% 정도 주식이 오를 것 같다, 10% 정도 오를 것 같다, 15% 정도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는 어떨 것 같냐,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망치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거 제 생각엔 좀 뭔가 좀 내용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거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름은 캠피셔라고, 실제로 연말마다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는데, 내년 전망치들을 내놓는데, 이런 전망치들 중에서
이런 전망치들이 어디에 쏠려 있냐,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쏠려 있냐, 아래쪽으로 가는 데 쏠려 있냐라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 위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너무 아래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켄 피셔라고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뭐 요런 전략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 이런 관점에서 이거 지금 최초로 지금 내년에 안 좋을 거라 전망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생각보다 주식시장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만큼 이제 시장이 제 생각에 내년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이 올라갈 만한 뭔가의 가격적인 메리트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무튼 내년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 돼서 이제 증시 수익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벨벨벨벨 하다가 12월에 올라가고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어떤 뭐 위기나 이런 게 한번 오긴 올 텐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각보다 크게 수익률이 치솟는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개인적으로 뭐 저의 뭐 느낌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여전히 빅스라든가 뭐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래쪽으로 좀 한번 가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이 강하게 나온 게 결과적으로 내년 증시를 또 굉장히 또 뜨겁게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들 이제 안 좋다라고 한대요. 이게 10년 만에 최초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지 제 생각엔 좀 이것도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 캠피셔 아저씨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여튼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지표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하여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뭐 증시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갖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는데 애매한 자리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서들 좀 몇 개 드렸다라고 봅니다. 푸콜 레이시오 뭐 이런 것들, 빅스 지수 이런 것들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여튼 어제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빅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다. 빅스들이 확실히 강하긴 강하다. 뭔가 이걸 갖고 한 방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참 한번 참 그림만 체크할게요. 일단 달러부터 보시면은 달러 아직까지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다. 다중바닥형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다. 아직 근데 단기적으로 이 달러 하락 추세는 그대로고 아직 추세 전환은 안 됐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올랐네요. 그죠? 긴축 우려 완화를 했는데 일단 뭐 선반영인지 어쩐지 일단 올랐습니다. 저는 일단 계속 국채금리는 계속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 근거는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 시장이 뭐 긴축 뭐 그걸 가지고 움직였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뭐 어젯밤까지도 이 긴축이라는 재료를 갖고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계속 좀 한 달째 말씀드린 게 이제는 슬슬 이제 긴축이 아닌 긴축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시장이 긴축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뭔가 다른 재료를 꺼내서 이제 시장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재료가 경기 침체가 될 것 같긴 한데 경기 침체를 아직 완전히 그 주인공으로 아직 뭐 등장시킨 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 긴축 우려라는 게 시장에 있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 긴축 그게 아직까지 메인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료의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뭐 올랐다. 일단 뭐 선반영돼서 오른 것 같다. 긴축 우려 완화에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 요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러는데 미국 국채시장 아직 경기 침체 위험이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저의 생각이 맞아갖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추세 전환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래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추세 전환 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 시도가 이제 나오지 않겠냐 싶은데요.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재료로 해갖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세 전환 시키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황은 경기 침체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거죠. 조금 이제 반영될랑 말랑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고 S&P고 얘네들도 지난 1년간 빠지긴 빠졌는데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된 거냐? 솔직히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침체 우려도 일부 반영이 돼 있긴 한데
경기 침체 우려 반영은 한 10%, 20% 정도밖에 안 돼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이거 지금까지 빠진 건 뭡니까? 금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긴축 우려 때문에 순수하게 빠진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설명력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긴축 우려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됐냐?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시원하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이 나스닥, 뭐 미국 주식시장도 경기 침체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할 거다. 걔네가 그걸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증시는 한참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전반적으로 좀 해봤고, 뭐 기사들 몇 개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 CPI가 발표되는데 그거 잘 살펴보면 되겠죠.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증시가 주춤하니까 쌍고점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건 아니고, 중요한 라인은 여기 정도 되겠죠. 뭐 3.79, 3.8 요 정도 좀, 뭐 이 정도 라인이 중요한 자리 되겠죠. 이거 붕괴되면 아래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낙 폭과대로 인한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앞두고 다들 이제 가던 방향에서 주춤하고 있어요. 증시도 당장 뭐 아래쪽으로 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반등하고 있고, 뭐 구리되든가 이런 친구들 계속 오르기 뭐하니까 일단 주춤하고 있고, 계속 빠지기 뭐한 국제유가도 일단 반등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숨죽이고 있고, 뭐 금리도 숨죽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6만원 재차 저항 테스트 하면 되겠죠. LG에너지솔루션 약간 단기낙 폭과대가 좀 심해지고 있긴 합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조심하시라. 근데 일단 뭐 수익을 누적시키시는 습관,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단기낙 폭과대라고 해서 뭐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 적당히 뭐 포지션 청산하시고 수익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하여튼 기왕이면은 뭐 일부만 팔고 일부는 계속 들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비중 조절하면서 그렇게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수익 누적시키는 게 좋다. 약간 단기낙 폭과대 싶긴 한데, 일단 뭐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다,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쉬어가는 것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죠. 전저점 테스트, 계속해서 이 자리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 88,800원, 87,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뭐 반등이다 뭐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저항 테스트, 단기낙 폭과대, 뭐 저항 테스트, 뭐 뭔가 하여튼 뭔가 시원하게 못 넘어가는 느낌들, 그죠? 뭔가 안 좋죠, 그죠? 한국 증시 뭔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308 지지력 테스트 하면 되겠죠. 물론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8.3을 붕괴시킨 순간부터 이미 뭐 사실 좀 맛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308.3이나 308이나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일단 308자리, 그 자리를 명확하게 완전히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뭐 일단 뭐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5거래일 동안 박스권, 그죠? 뭐 308, 310 이 정도 박스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계속해서 풋옵션이 한 달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이 보시다시피 짜불짜불 머리를 들고 추세 전환이 됐네요, 그죠?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세 전환 된 겁니다. 계속 이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요. 물론 이제 얘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풋옵션이 이제 대박이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풋옵션이 대박이 나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작 해야 이제 그때부터 대박이 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딘가를 더 붕괴시켜 주고 그 밑에 매물대가 없어져야 이제 폭락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대박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일단 아래쪽으로 좀, 물론 종가가 다시 뒤집어지면 모르죠.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아래쪽으로 굉장히 좀 심증이 좀 높아 보인다. 뭐 물증도 뭐 있어 보인다. 물증도 이렇게 풋옵션에 버티고 있지 않냐, 이런 거 보면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많은 투자자들이 풋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풋에 베팅한다는 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풋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풋콜 레이시오가 높아진 거긴 해요. 그렇다면 풋콜 레이시오가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더 풋콜 레이시오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가능성 열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FOMC 회의 뭐 전이고 CPI 발표 전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뭐 차분하게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할 말 없고요. 원달러 환율 뭐 쌍바닥이든 다중바닥형이든 뭐 그런 가능성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아직 극복하지 않았죠, 그죠? 대략적으로 패턴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뭐 있으면 되겠고 그 시간이나 잘 보내고 있을 뿐이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